요즘 뉴스나 인스타를 보면 4세 고시, 7세 고시 이러면서 3, 4살 때부터 영어 유치원 레벨 테스트를 준비하러 다니고 라이딩을 다니고 이런 얘기들로 가득하죠. 그 속에서 많은 엄마들이 불안해지고 조급해집니다. 내가 너무 늦었나? 우리 아이만 뒤처지나? 이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어요. 근데 현실을 조금만 더 깊이 들여다보면 일찍 영어를 시작하지 않는 집도 너무너무 많고 반대로 영어를 일찍 시작했는데 아이가 일찍부터 영어 거부가 온다든지 뭐 이런저런 얘기로 눈물 짓는 그런 집들도 참 많아요. 실제로 다들 일찍 시작한다 하지만 영유보다 일반 유치원이 훨씬 많잖아요. 오늘 저는 그렇게 영어 앞에서 막막해지신 분들, 그리고 내가 너무 안 시킨 건 아닌가, 내가 너무 늦게 시킨 건 아닌가 하고 자책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카메라를 켜봤습니다. 안녕하세요. 미국 일리노이 대학교에서 초등교육학을 전공하고 일리노이 초등 정교사 자격증이랑 테솔 자격증으로 오랜 시간 아이들에게 영어를 가르쳐온 리나라고 합니다. 오랜만에 이 채널에서 인사드리는 것 같아요. 사실 이렇게 카메라 앞에서 이야기를 하는 거는 또 처음인 것 같은데 제가 서울에서 그리고 제주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다가 2020년 결혼을 하고 폴란드로 떠났었어요. 폴란드에서 간간히 영상을 올리다가 언제부턴가 영상이 멈춰졌었죠. 제 인스타나 블로그를 봐주시는 분들이라면 아시겠지만 제가 폴란드에 있는 4, 5년 동안 진짜 열심히 살았었어요. 제가 결혼을 하자마자 남편을 따라서 폴란드로 가게 됐는데 감사하게도 남편 회사에서 저를 같이 채용을 해주셔서 같은 회사에서 일을 하게 되었어요. 근데 이제 가서 보니까 주재원으로 나오신 분들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아이들이 학교에서 영어 때문에 다들 너무 힘들어한다는 이야기를 계속 들었었어요. 한 번은 어떤 아이가 이러더래요. 집에 와가지고 엄마 스투핏이 뭐야? 이렇게 물었다는 거예요. 학교에서 같은 반 아이가 자기한테 스투핏이라고 했는데 그 뜻을 모르니까 집에 와가지고 엄마한테 그렇게 해맑게 물어봤던 거예요. 근데 그거를 듣는 순간 너무 마음이 아파가지고 어머님이랑 같이 막 울면서 제가 책임지겠다. 이 아이가 영어 때문에 힘들지 않게 제가 책임지겠다 하고 약속을 드렸었어요. 그리고 그때부터 바로 과외를 시작을 했어요. 저는 이제 풀 재택근무였기 때문에 남편이 이제 퇴근하고 집에 오면 저를 데려다주고 수업하고 그리고 남편이 또 데리러 오고 이제 집에 가서 또 쉬고 이런 식으로 저녁 시간을 쪼개가지고 과외를 하기 시작을 했어요. 근데 이제 또 제가 과외를 한다 이러니까 주위에서 과외를 해달라 이런 부탁도 되게 많이 받았었어요. 근데 주재원이든 해외 이민이든 나가보신 분들은 다들 아시겠지만 이게 아이들 영어 때문에 고민 안 해보신 분 없을 거예요. 정말 사연 없는 집 없고 눈물 안 흘려본 집 없어요. 제가 그거를 누구보다 제일 잘 알아요. 저도 이제 중학교 2학년 때 미국을 가게 됐고 그때 진짜 많이 힘들었거든요. 진짜 많이 울었고 진짜 많이 힘들었고 벌써 그때 생각하니까 벌써 눈물이 날 것 같은데 이게 외국에 나가 있는 아이들한테는 영어가 생존이에요. 생존의 문제예요. 나는 영어가 모국어가 아닌데도 영어를 못하면 친구들이 막 놀리는 애들도 있어요. 제가 사실 영어를 잘 했어요. 영어 공부를 계속 하다가 갔는데도 이게 내가 많이 아는 거랑 거기서 직접 하는 거랑은 또 다르고 그래서 저는 중학교 2학년 때 1년 동안 말을 한마디도 안 하고 살았어요. 이게 몰라서가 아니고 yes, no도 안 했어요. 저는 1년 동안 진짜 벙어리처럼 살았고 근데 이런 친구들 정말 많거든요. 제가 맡았던 학생 중에 7살? 6살, 7살인데 유치원 이제 가가지고 말을 한마디도 안 하고 저처럼 그렇게 지냈던 친구가 있었어요. 이제 그런 거를 보면은 그 애도 너무너무 힘들겠지. 근데 그거를 보는 엄마 아빠 마음도 너무너무 아플 거거든요. 아우, 이게 사실 제 눈물 버튼이에요. 이게 저도 너무 힘들었지만 저를 지켜보는 엄마 아빠가 마음이 어땠을까 하는 마음에 이제 폴란드에서 힘들다, 영어 때문에 힘들어한다라는 친구들을 제가 그냥 지켜볼 수가 없었던 거죠. 왜냐면 이게 얼마나 힘든지 아니까. 그리고 얘네들은 나처럼 안 힘들었으면 좋겠으니까 그런 마음으로 얘네들을 다 도와야겠다 이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저는 몸이 하나라서 물리적으로 이 아이들을 다 돕는 게 불가능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만들었던 파닉스 커리큘럼을 인강으로 만들었어요. 그거를 주말에 찍고 뭐 새벽까지 편집을 하고 막 운동 가서도 막 편집하고
휴가 가는 비행기 안에서도 편집을 하고 그런 식으로 다 만들어가지고 그 필요하다고 했던 아이들한테 다 그냥 나눠줬어요. 그렇게 지난 10년 동안 저는 아이들이 어떻게 영어를 흡수를 하는지, 어떻게 해야 잘 배울 수 있는지, 어떻게 해야 잘 가르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꾸준히 고민을 하고 연구를 해왔어요. 근데 그 과정에서 제 마음에 자리를 잡은 거는 공부를 잘하고 잘 따라오는 막 상위 1% 그런 아이들이 아니었어요. 조금 늦게 시작해서 위축된 아이들, 아니면 충분히 잘하고 있는데 자기 속도대로 잘하고 있는데 더 잘하는 앞에 있는 친구들을 보면서 조금 기죽거나 위축되는 친구들도 있어요. 그런 친구들, 아니면 아직 제대로 시작도 안 했는데 막 영어 거부가 벌써 온 친구들, 아니면 아직 너무 어린데도 본인이 너무 못한다, 공부를 못한다라고 생각을 하는 친구들도 있어요. 근데 저는 그런 아이들한테 마음이 더 많이 가더라고요. 그 아이들한테 자신감을 실어주고 닫힌 입을 열어주고 또 상처받은 마음을 회복해주고 정말 배움 자체를 즐길 수 있게 도와주는 게 제 교육의 진짜 방향이 되었어요. 이제 한국에 온 지도 10개월이 되었고 저한테도 많은 변화가 있었어요. 저는 아기 엄마가 되었고 지금 아기가 22개월이 되었어요. 전문가이기 이전에 저도 한 아기의 엄마로서 매일 육아와 고군분투하다 보니까 이런 엄마의 마음, 엄마들의 조급하고 불안한 마음, 그런 것들이 좀 더 깊이 이해가 되고 공감이 되고 더 와닿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폴란드에서 만들었던 그 인강을 더 많은 아이들과 나누기 위해서 조용히 준비 중에 있어요. 이게 다 이미 만들어 놨던 건데 또 제 욕심에 업그레이드를 하겠다고 막 수정하고 하다 보니까 육퇴하고 밤새 막 수정하고, 근데 수정을 다 했는데 또 수정할 게 보이고 이래가지고 제본만 벌써 몇 번째인지 모르겠고, 제본을 다 했는데 이제 다 했다 생각했는데 촬영을 하는 게 또 있잖아요. 그럼 촬영도 하고 재촬영하고 이러느라고 계속 생각보다 조금 오래 걸리고 있기는 한데 열심히 준비를 하고 있어요. 예전처럼 예쁜 여행 영상 이런 거는 자주 못 올릴 수도 있겠지만 아이 영어 때문에 고민하는 엄마들을 위한 그런 이야기들을 좀 더 많이 올려볼 생각이고요. 엄마들의 불안한 마음에 위로가 되고 싶고 또 안심을 시켜주고 싶은 그런 마음이 되게 커요. 사실 교육은 불안 마케팅이 최고다, 그게 제일 잘 먹힌다라고 하거든요. 근데 저는 절대로 그렇게 하고 싶지 않아요. 늦게 시작한 아이도 다 할 수 있다 라는 거를 꼭 보여드리고 싶고, 그 불안한 마음을 위로해주고 또 안심시켜주고 싶어요. 그런 가장 본질적이고 따뜻한 영어 교육을 하고 싶어요. 오늘은 간단하게 제 소개를 하고 싶었고 제가 이걸 어떤 마음으로 왜 하는지 이런 거를 말씀을 조금 드리고 싶었어요. 불안감에 휩쓸리지 않고 아이의 속도에 맞춰서 단단한 영어를 짓고 싶은 엄마라면 저랑 이 공간에서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고, 또 앞으로도 많은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항상 아이들을 위해서 고민하고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